가야부동산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난달에 뵙고 오늘 11월 1일 첫날 여러분과 같이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사전 점검이 10월 11일, 12, 13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파트의 구조와 그리고 주변 환경, 조경 모든 것을 다 점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 점검 리스트를 배부해 드리고 했는데요. 효과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구속적인 거지만 그렇게 불안해 하실 거는 없어요. 체크해 놓으신 거는 입주 전에 시공사, 현대대우,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모두가 서로 경쟁적으로 입주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충망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사전 점검이 끝나고 15일부터 그 이사 예약을 시작하면서 이제 앱을 깔고 21일부터 이제 이사 시작을 했죠. 그 앱 속에서 그 예약을 했는데요. 시간이 10시, 1시, 4시 이런 식으로 한 라인에 세 팀만 받게 돼 있다 보니까요. 조금 경쟁력도 있어서 못 하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 안타깝고 이 예약 날짜가 잔금 치르는 날짜랑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거 어떻게 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이제 입주 청소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입주 청소는 누구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입주 청소하면서 또 줄눈하고 이런 거는 이제 입주 청소 전에 3일 전에 입주 3일 전에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며칠, 일주일 전 뭐 이렇게 예약하는 게 아니고요. 3일 전 안에 이 입주 청소와 뭐 줄눈 이런 거는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가 할 수 있던 거 아마 조합원분들이나 일반 분양분들에게는 다 연락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전월세를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구 같은 거, 중문이나, 중문을 이제 처음에 주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중문이나 가구 또는 그 도배하는 거랑 이런 거를 할 때 여러 그 등 기구들을 새로 그 하시게 될 분들, 이런 분들은 입주가 되고 나야 이 완불이 되고 나야 그거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착오 없이 하시고 세 가지 품목 외에 이제 세대에 따라서 확인할 것들, 폐기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후에 입주하시고 나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전 점검 끝나고 입주 예약 들어가면서 기반시설 그 시공사들이 갑자기 그 원하는 요구가 그동안의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어떤 금액으로 인해서 뭐 계약을 했는데 그 조경이라든가 또 뭐 그 한 3개 업체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고 할까요? 이제 그 입주 막바지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더욱 더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한 금액이 무산됐었죠. 그 대의원 회의에서 무산되면서 이 사람들이 프랜카드를 걸고 이 공사 중단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있었는데요. 조합에서 서둘러서 모든 조합원들이 일심해서 이것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2, 3일 만에 풀어서 2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시공사들이 다시 공사를 진행했고요. 11월 27일, 이달 27일에 그 입주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조합원분들이나 일반 분양분들 다 입주를 바로 앞에, 코앞에 앞두고 들떠있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또 추가 공사비가 무리하지만 그거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일단은 누가 잘못했든 입주는 해야 됩니다. 입주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할 거는 처리하더라도 시공사들이 원하는 것을 말 듣기로는 뭐 2, 30억이 더 요구가 됐다. 이유는 또 5일간 쉰 것도 있잖아요. 일주일 가까이 되게. 그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면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정말 조합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가 인상되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그런 걸 좀 예상하고 어느 아파트든 간에
확실하게 계약서에도 명시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합에서 구청에서 나서서 같이 협조해서 달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건설사들은 자기네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또 따로 도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동남공영이나 조경 회사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쪽들의 일에 크게 관심을 갖진 않았는데, 만약에 입주에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또 큰 문제가 돼서 임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이제 잘 해결이 됐고, 우리 조합원 올림픽파크 포레원 구 둔촌주공의 조합원분들과 그리고 또 일반 분양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제 안심하시고 입주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지 내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 데에서 원래는 그 방음벽이 18m 이렇게 이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8m로 줄이면서 시공하면서 어려운 점이 8m로 줄였을 때 밑에 도로에서의 소음을 방지하는 도로를 만들고 뭐 이러는 것도 이런 것들이 시공이 좀 더 발전하면서 금액이 또 인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낮추면서의 뭐라 그러죠? 차량 소음이라든가 그런 걸 흡수하는 포장 이런 거에 또 돈이 들어가는 거는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틀려지는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무리한 횡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파트 정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 보셨겠지만 사전 점검 때 또 뭐 카페테리아니 또 주변에 거리에 카페테리아도 생기고 했지만 이제 카페테리아가 1단지, 4단지에 있고 이제 조식 주변에서 이제 개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며칠 늦어지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이런 험난한 일이 있었고 상가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가장 잘 된 거는 음식이죠. 카페테리아 식으로 해서 중식, 석식, 조식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게끔 갖춰지면서 아파트 레벨이 업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올림픽파크 포레원도 뭐 전체적인 커뮤니티가 제대로 갖춰져서 조식 코너서부터 이제는 뭐 조식 코너 같은 게 없다 그러면은 대형 단지로서의 빛을 못 보는, 그래서 그런지 잠실의 엘리트 이쪽에서도 그런 게 지금 제대로 문화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좀 미흡한 점이 많았고 벌써 15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올림픽파크 포레원이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조식 코너라 이런 거는 이제 입주하고 빠른 시간 내에 예정으로 돼 있고요. 조금 걱정이 됐던 부분이 뭐 건설사의 문제도 있었고 시공사들 일반 시공에서도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또 상가 문제, 상가에서도 뭐 엊그제 상가 대의원이라고 할까요? 상가 조합원분들이 전체 회의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돼서 상가에도 큰 문제 없이 같이 제대로 입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민원,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또 세를 드신 분이나 여러 가지 서류를 띄는 문제에 있어서 올림픽파크 포레원 우리가 기부 체납한 곳이죠. 기부 체납한 곳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가 지금은 이제 확정일자 받고 하는 이런 업무, 부동산 신고하는 업무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11월 25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든 뭐 인감증명이든 이런 것 띄는 것도 다 제대로 정상적인 업무가 11월 입주 2, 3일을 앞두고 11월 25일부터는 완전 정상 업무가 돼서 제대로 갖춰진 주민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월세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이런 업무는 간단한 업무는 할 수 있으니까요. 찾아서 오시면은 원하는 확정일자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업체나 이런 동남공영 뭐 이런 데에서의 하자, 도로, 기반시설 이런 것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앞날만 환하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26일 남았습니다. 오늘 제하고 26일 남았는데요. 빠른 시간 여러분들 계획하신 대로 준비 잘 하셔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내 보금자리를 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 문제가 이제 내년 4월로 해서 그 중앙심의를 거쳐서 도시형 캠퍼스 중학교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거로 인해서도 또 이상한 거 뭐 돈 얘기가 나오고 뭐 100억이 준비를 해야 된다 뭐 한다. 377억이 그 만약에 무산되면은 그 돈이 또 한 37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학교 문제도 유치원은 확정이 됐고요. 이제 학교 문제가 입주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걸 보고 심의를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 저쪽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100% 결정이 되리라 믿고 있는데요. 결정이 안 됐을 때를 위해서 뭐 돈을 남겨둔다 이런 얘기도, 지금 조합에 돈이 조금 있긴 있는지 한 100억 정도를 준비해 놓는다, 마련해 놓겠다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또 그럴 필요가 있는지 조합에서 전체 총회에서 아마 결정이 되겠죠. 뭐 아니면 대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이달 27일 입주를 앞두고 그 마지막 총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총회가 11월 25일 날 총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총회니까는요, 조합원들 모두 참석하셔서 문제 안건이 있으면 슬기롭게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요즘의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제 거듭나서 강동구가 강남 4구로서 송파 권역에 있는 올림픽 공원을 마주보고 일자산 뷰를 바라보면서 또 맑은 공기 속에서 이보다 더 좋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보다 주변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지고요.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11월 1일이니까요. 지금 그 시장 현황, 서울시에서 그리고 그 국토교통부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또 한마디 여러분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입주해야 될 일들, 이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입주하시면서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대출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제 어떤 입주할 때 절차, 대출할 때 그 서류 절차,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또 이달에 그 실시간, 지난달 그 말일경에, 말일날 28일 날인가요? 제가 29일 날 뽑았는데요. 그 실거래가,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월 초니까는요, 1일이니까 오늘 11월 1일 이제 입주를 며칠 앞두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러분들의 이제 전월세라든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그 전월세 신고, 이런 민원은 올림픽 포레온 그 우리 그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매매 건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6, 7, 8, 6월 달이 제일 가장 많았다고 하죠. 6월, 7월 달이 가장 많았고 8월 달,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급격히 떨어져서 거래량이 거의 뭐 3분의 1로 이렇게 신고가 됐습니다.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그 대출 규제, 은행 대출 규제 88 조치에 이어서 8월 8일인가요? 19일 날 또 은행 대출 규제를 선포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은행 자율에 맡기고, 이러면서 지금 은행 대출 규제가 은행들에서 사실 그 전세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사실 집단 잔금 대출 이런 거는 아직 막은 거는 아닌데, 그 은행들이 그 금통위에서 뭐 이렇게 자기네 계획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DSR 규제를 아마 내년에는 전세자금 대출에도 하겠다, 또는 뭐
집단 잔금 대출 있죠? 아파트 잔금 대출. 여기에도 뭐 DSR을 규제하겠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파트에 이 정말 입주하시는 분들이 집단 대출에서 DSR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소득이 없이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대처해야 될까요? 정말 갑갑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금 전세 대출이나 이런 건 막지 않았지만은 각 은행별로 자기네가 자치적으로 하고 행사하고 있는데 몇 은행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어느 은행에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 위한 정책이다 하면서 디딤돌 정책도 지금 뭐 다시 수정하겠다. 어떻게 아마 대출 규제가 조금 또 금액이 낮춰진다든가 뭔가 대출 규제가 아직은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서민 정책까지도 이렇게 강화한다는 거는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서 쪼이기를 하고 있는 이거는 뭐 예전에 어려울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엊그제 또 잠실 재개발 거기에 레미안 아파트 이것도 경쟁력이 최고 경쟁력이 268대 1인가요? 뭐 거의 뭐 270대 1에 가깝게 특별 분양도 뭐 100몇십 대 1이 됐었고 이렇게 지금 시중에 변화무쌍합니다. 정말로. 이 서울시에서는 아파트가 조정기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지금 대출 규제로 해서 조정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있다고 하면서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는 하락폭이 뭐 0.4% 이렇게 내려갔다. 거래량도 엄청 줄고 그리고 이제 매물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래서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생길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유튜버 분들도 내년에는 엄청난 하락이다. 이번 달부터 또 급락을 한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서울 전체에서 금리가 낮아지면은 사실은 금리가 낮아져야 되고 지금 시장 물가가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실소비자 가격은 더 비쌉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 금리와 다르게 또 가계대출이나 이런 거는 쪼우고 있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힘듭니다. 금리는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이렇게 부동산이 조금 줄어들면서 금리를 내려도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미국의 연준금리도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내년 들어서 계속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저희도 아마 내년까지 하면은 한 75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0.75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더 내려가서 2.5에서 2.75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마 우리 금리가 내려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그런데 낮아지면은 지금 전세 시장이 또 수요가 늘어나죠. 금리가 낮아지면. 그럼 전세 시장이 오르면은 또 일반 매매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오르게 되고 이런 것이 또 이제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매매보다 전세 시장이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매매도 실질적으로는 약간 조정기에 들어있지만은 그 조정기 속에서도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6월 달이 이제 가장 거래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이후에 이제 7월 달 거래 건수 이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거래 건수가 한 11건 정도로 줄어들고 9월 달에 또 급격히 줄어들어서 9건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가 7건인가요? 그랬다가 이제 지금 거래량이 또 다시 10월 달에는 늘었습니다. 이게 가격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조정기에 있었지만은 34평, 25평이 오르면서 큰 평수죠. 큰 평수가 오름세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50평대가 매매가 되면서 50평대가 2건이 매매가 됐습니다. 10월에 된 게요.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32억대에
매매가 하나 있었고요. 32억 대 이제 13층인가요? 11층에서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어서 또 33억 대, 33억 대에서 또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래로 봤을 때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거래가 조금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평도 거래가 거의 5월 달 이후에 한 건도 없었었는데 10월 달에 거래가 또 한 건 터졌습니다. 그게 19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단지에서요. 이제 신고가를 또 갱신한 거죠. 그리고 34평도 가장 최근에 게 이제 23억대에 거래가 됐고요. 24억에도 거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4평은 약간의 그 조정기라고 그럴까요? 24억 5천에 최고가를 찍고 또 최저가에서는 22억 5천만 원대의 거래가 있었고요. 23억대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이제 누가 봐도 자기 단지마다 다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어서 다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의 뷰도 그리고 공기도 맑고 주변의 그 역세권도 5호선, 9호선 이렇게 다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시내 중심부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처음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몰랐다가 많이 몰려서 그런지 전세가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8억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반 분양도 8억대 후반에서 9억대의 일반 분양분들도 전세를 내놓고 있고요. 34평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 물건들도 거의 지금은 9억 5천에서 10억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전 점검이 끝나고 이달에 약간의 그 조정기가 있었지만은 전세 시장은 아직 강보합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9, 18평 타입이 뭐 월세로 따지면은 1억에 40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해 주고 있는데요. 전세가로 5억짜리가 이제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5억 한 2천에서 5억 5천 사이의 일반 분양, 그리고 조합원 분들 것이 한 5억 8천서부터 6억 2천, 요 정도, 6억 3천, 요 정도에서 이제 조합원 물건들이 조합원 물건이라는 그 특성은 사실은 그 2년 후에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분들은 2년을 계약할 수도 있지만 2년 10개월, 11개월 해서 3년 이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갱신이 안 된다는 점에서 그런 갭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의 그 옵션 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량이 많기 때문에요. 18평 같은 경우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 물건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년 후에 다시 또 해서 번거롭긴 하겠죠. 이사를 또 다시 한다는 거. 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일반 분양이 좀 가격이 싸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2평이죠. 4구 타입. 22평이 이제 조합원 물건은 거의 없다고 22채가 분양이 됐는데요. 거의 뭐 전세 내놓으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분양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2년이나 2년 9개월, 11개월을 계약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의무 거주가 2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밖에 계약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너무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2년이든 3년이든 사시고 그때 또 어떻게 변할지 세상은 진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또 계획을 세워서 구매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또 그때 물량이 또 많이 나오게 되면은 번거롭지만 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구 타입이죠. 5구 타입 조합원 물건은 드뭅니다. 158채, 1780세대에서 158채만 조합원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물건이기 때문에 이 낮은 평수들에서는 이 로얄층, 로얄동이 일반 분들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건 걱정 안 하고 계약 기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반 분양분들 전월세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최대 3년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이의 그 진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신경 쓰시는 분들 일단 일반 분양으로 계약하시는 것도 큰 돈의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분들은 계약갱신이 되는 거 그게 거의 뭐 보장됐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시고 이 주변에서 지금 방이 성파 쪽 이쪽에서 그리고 또 뭐 하남이나
또 성남이나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이제 군자 이쪽 구이동, 광진구죠. 광진구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전월세 이렇게 찾고 이쪽으로 신축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셋값은 지금 입주장에 어떤 효과가 있으려면은 전세 가격이 사실 예전 헬리오시티처럼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생각보다 이 사전 점검에서 내 집을 보고 나서 다시 나는 이 정도면 몇 년이라도 더 살아봐야 되겠다. 난 여기에서 좀 살아보고선 나와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또 합류가 되면서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저희가 통계내는 건 이제 조합원분들 통계가 거의 나오고 있는데 조합원분들이 거의 저희가 처음 할 때는 50% 조금 넘겠다. 이렇게 입주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봐서는 조사한 바로는 거의 70%에 임박하게 지금 입주를 하시는 거로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물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34평이죠. 84 타입. 이거는 이제 전세가가 그렇게 한 10억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진짜 로얄동이라고 하는 그 뷰가 좋다는 데는 뭐 15억 5천도 요구를 하고 있고 11억까지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37평이죠. 37평은 이제 34평에서 전체적으로 약간씩 넓어지면서 좀 더 편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7평도 지금 전세가는 11억에서 12억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급하게 나온 물건들 보면은 이제 10억 5천대에도 나오는 물건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43평. 43평은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는 25, 34평, 37평 다 방이 3개였지만 이제 4가족이 사시고 각자 방을 쓰시게 되는 그런 방이 4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43평입니다. 43평이 방이 4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지금 전세가는 12억에서 13, 4억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사전 점검을 통해서 내 집을 보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멋지고 이런 커뮤니티 시설과 주변 조경과 내 집이 이렇게 잘 지어졌구나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조금씩 43평도 오름세에 있어서 전에는 11억대 전세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12억에서 13억대에서 지금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평은 이제 정말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4단지의 뷰를 보면서 일자산 뷰에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또 3단지에도 한 동이 준비되어 있는 303세대 12,032세대 중에서 303세대로 이루어진 희소성 가치와 내부 구조가 아주 널찍널찍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이 또는 두 가족이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의 넓은 평형입니다. 이 평형은 대부분 14억에서 16억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월세가요. 매매 가격을 보면은 지금 이제 50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33억, 32억. 이제 저가는 이제 한 30억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9억대, 8억대에도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30억 이상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제 그때그때 틀려지지만 입주장 시장에서 이 50평은 희소성 가치가 높고 앞으로 계약이 되더라도 30억 이상은 되리라 생각하고요. 43평도 지금 이제 내놓으시는 분들이 최고가는 여태까지 최고가 찍은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29억 4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9억대, 28억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7평도 지금 내놓으시는 분들이 27억 8천까지, 27억 5천 이렇게 지금 내놓으신 분들, 자기 동호수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거는 좀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27억, 예전에는 이제 24억 선을 생각하셨던 분도 25억, 26억, 27억. 그리고 자꾸만 가격을 부풀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지금 내놓으신 분들이 또 이제 27억대, 28억 선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4평은 지금 22억대에서 호가는 26억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5평도 지금 19억 2,500에 거래가 되면서 매매가가
지금 현재 19억 5천, 20억, 20억 5천, 21억 이렇게 한 서너 개만 지금 물건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고요. 계획 있으신 분들은 많은 상담해 주시면은 좋은 물건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매수자들을 찾아서 연결해 보는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보금자리 또 좋은 재테크 또는 좋은 투자 이런 거를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리고요. 사정이 있어서 내놓으시는 분들도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컨설팅이든 저희 매장 앞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시세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에 전세가에 대한 것을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입주 시에 주의할 사항들 명세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주시면은 좋은 상담 받으시고 또 좋은 보금자리 마련하실 수 있고 내 집에 좋은 보금자리를 어떻게 갖고 오시는가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 같이 상의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가족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이 시간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 뵙습니다. 또 빠른 시간 여러분과 같이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요. 11월 27일 며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올림픽 포레온 입주 무사히 마치고 아무 사고 없이 이사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또 건설사의 횡포라든가 이런 건 이제 전혀 없이 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입주해서 행복한 보금자리 되도록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